자, 아이고, 두 명이 없지만, 우리끼리 좀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넓이가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잠깐만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54번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 되는 친구들은 일단 그냥 풀고 있읍시다. 자, 54번에서는 일단은 fx로 생각할 수 있는 2분의 x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kx라고 하는 걸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때 2로 잘라요. 2로 잘랐을 때 이 부분의 넓이 a, 이 부분의 넓이 b. 요 둘이 똑같다라고 돼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은 뭐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진짜 a 넓이 b 넓이를 그냥 구해서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일단 그냥 t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럼 a는 그렇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g에서 f를 뺀 걸 0부터 t까지 적분해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dx. 그 다음에 b는 t부터 2까지 2차 함수에서 빼주면 되겠죠. t부터 2까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뺀 거. 그렇죠. 지금 얘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 둘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피적분 함수가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요식을 좌변으로 넘겼다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그죠? g 빼기 f dx를 좌변 넘겨서 빼면은 마이너스 t부터 2까지 f 빼기 g dx인데 여기 0 나온다.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둘이 피적분 함수가 똑같죠. 그래서 요 케이스는 그냥 0부터 t, t부터 2, 0부터 2까지 gx 빼기 fx 통적분한 게 그냥 빵이다.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애초에 지금 이게 f 빼기 g든 g 빼기 f든 뺀 함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넓이가 a, 이 넓이가 b. 그러면 정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호만 반대고 넓이는 똑같은 상태니까 요거 지금 f에서 g를 뺀 함수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빵 나오는구나. 그래서 굳이 교점을 구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뭐 g에서 f를 빼든 f에서 g를 빼든 상관없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빼봅시다. 2분의 x제곱 빼기 kx. 자, 아쉽지만 얘는 두 근 사이에 끼인 부분은 정적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6분의 x세제곱 빼기 2분의 kx제곱 0, 2. 그래서 보통 0을 좀 많이 끼워 넣죠. 그럼 얘는 6분의 8, 3분의 4 빼기 2k는 빵. 따라서 k 값이 3분의 2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59번 한번 해볼게요. 59번. 자, 3년 전 수능도 나왔어요. 작년 수능도 나왔습니다. 재작년만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엄청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굳이 여기다가만 별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넓이가 똑같죠? 뺀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뺀함수 입장에서 3차에서 2차를 빼도 되고 2차에서 3차 빼도 됩니다. 그냥 두 함수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뺀 걸 생각하면은 그냥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그냥 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2잖아요. 아이고, 이거 그대로 뺀 함수를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니까 그냥 빵이지 않겠냐. 그쵸? 왜? 0부터 교점까지는 음수합. 교점부터 2까지는 양수합. 그래서 이게 그냥 빵 나온다. 계산해주면은 4분의 1 x 4제곱 3분의 2x 세제곱 빼기 kx. 그쵸? 여기다가 2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4 플러스 3분의 16 빼기 2k는 빵. 그래서 k 값은 3분의 14.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문제 64번 한 번만 해볼게요. 2달 전에 나왔어. 2달 전에 나온 거.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요게 요새 추세예요. 요새 스타일.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거를 X축을 일단 떼버렸어요. 왜? X축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기 때문에 그냥 큰 값에서 작은 값 뺀 거를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위에서 아래 걸 뺀 함수 자체가 요거니까 그 뺀 함수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요거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0부터 k까지 적분을 한다면 그렇죠. 얘는 어차피 요 지점까지는 양수합. 그렇죠. 그래서 A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음수합. 그러니까 넓이는 B인데 부호는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점부터 K까지는 C로 나올 텐데 얘 때문에 이게 지금 B 그래서 얘가 그냥 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X제곱 빼기 3분의 11X제곱 3분의 8X 여기다가 K 집어넣은 게 빵. 그럼 어차피 K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3K 세제곱 빼기 11K 제곱 플러스 8K는 빵인데 어차피 K가 0일 리는 없으니까 31, 81 마마. 그렇죠. 그래서 얘는 3분의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넓이 중에 원래는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안에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어요. 사실상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확장판인데 이러려면은 일단 역함수 정적분 자체를 일단은 알긴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역함수의 정적분. 자, 얘는 역함수 정적분은 이제 미적분이라면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수투에서는 애초에 역함수 자체를 적분을 못해요. 다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다함수 중에서 이차 함수로 반토막만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봐요.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냥 무리함수예요. 적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렇죠? 미적분이면 가능하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당연히 대칭성 이용해서 들어가 줍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fx랑 gx, f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번 쳐봅시다. 편의상 이렇게 fx가 생겼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자, 그러면 y는 x에 대칭되게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 대칭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봅시다. gx라고 칠게요. f 인버스 x. 자, 그러면 이때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얘는 x좌표들을 알아야 이제 부정적분에서 들어갈 텐데 이거 그대로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디로 잡냐면 여기 원래 있던 함수 기준으로 a, fA 대칭 상태로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fa, a가 될 거야. 어차피 gfa가 a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할 거니까 요 점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fb,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fa부터 fb까지만 한번 적분을 해보자. 자,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만 적분을 해보자. 뭐를? gx를. 자, 근데 이게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간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차피 지금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하지 말고 얘를 구하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를 구하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렇죠. 우리가 조각 작품을 만들 때도 사람 얼굴에 동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 얼굴보다 큰 돌조각을 산 다음에 열심히 돌을 깎아내겠죠. 그렇죠.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를 하나를 삽시다. 그렇죠. 큰 돌덩이를 하나를 좀 써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B, 여긴 지금 FB. 그래서 일단 BFB를 먼저 구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불필요할 것 같은 왕창 뭉탱이는 그냥 날려버릴게요.
얘는 A고 얘는 FA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날려버릴 거예요. 자, 날려버리면 AFA를 뺀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아직도 여전히 기역자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돼요. 미안. 자, 그래서 얘를 나머지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 이것만 더 빼주면 되겠지. 이것만 더 빼주면 되겠지. 그쵸? 와, 이거 하나만 더 빼면 되겠다. 근데 이게 어차피 fx 적분이잖아요. 그쵸? fx 적분. a부터 b까지 적분. 그래서 여기다가 a부터 b까지만 fx 적분을 또 빼버리면 되는구나. 그쵸?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도 의미는 있기는 하지만 왼쪽으로 넘겨서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gx dx. 자, 얘가 뭐가 돼요? bfb 빼기 afa. 그래서 수투에서는 얘밖에 없어요. 수투에서는 다 그래프 대칭성으로밖에 안 갑니다. 위에 걸로 할 수 있어도 되는데 보통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전부 기억해줘야 돼요. 하하하하. 기억해줘야 돼요. 하하하. 두 개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 더 하는 거는 바꿔 먹으니까 기억자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지금 함수값이 이대로 들어간다면 그냥 BFB 빼기 AFA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플러스 4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1부터 2까지 fx dx 더하기 5부터 12까지 gx dx를 더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4에서 5 빼면 된다고요. 그렇죠? 24에서 5 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좀 심플해지기는 합니다. 이거를 못 구해서 그래요. 이걸 못 구합니다. 오케이. 물론 독립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독립적으로 나온 거는 수투에서는 나올 확률이 한 5%. 적지는 않아요. 엄청 적지는 않은데 확률상 얘를 먼저 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될 때 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애초에 정적분의 활용 자체가 많이 후순이에요. 우리 어차피 기말범위 들어간다 그러면은 3, 4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방부등식 활용,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 활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한 4문제씩 튀어나와요. 4문제씩 튀어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 형태인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랬죠? 얘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속력과 이동거리 관련된 거, 이거 최소 한 문제 나와요. 벌써 3문제예요. 그렇죠? 벌써 3문제. 자, 근데 메인 파트가 정적분의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3개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요. 딴 데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자리가 별로 없어요. 역함수 정적분이. 그러면 끼키야 좀 무리해서 집어넣는다. 그럼 당연히 메이저인 얘부터 내겠죠. 당연히 얘부터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하는데 이 독립적으로 이것만 따로 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얘는 미적분 쪽에서 많이 내요. 얘 같은 경우는 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딱 이 그래프 구조만 좀 잘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65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한 10초면은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내용 이해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답은 그냥 뭐 뻔한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해주고요. 내용 이해. 그래프로 대칭성만 잘 쓰면 되는구나.
아, 이거 그래프 그리기 되게 애매하다. 음수가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를 답을 한 번만 좀 구해볼게요. 자, 그래프는 앞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래프는. 자, 65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3차 함수 그래프. 아,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대칭점 어차피 0,-2예요. 그쵸? 그리고 0에서 기울기 2니까 증가함수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둘이 1,1에서 만나요. 자, 그래서 fx, dx가 지금 노란색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x, dx 1부터 10까지 이게 지금 파란색 부분인데 와, 이걸 어떻게 구해서 더하냐? 못하죠? 그래서 gx는 fx랑 역함수 관계니까 뒤집어 올려서 가자. 잠깐만. 2 집어넣었을 때가 생각해보니까 10이잖아. 딱 2,10으로 둘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요. 그럼 얘 옮겨놓으면 그냥 이거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온다? 그냥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기역자가 아니고 도끼같이 생겼는데, 식칼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0. 여기는 지금 2. 그래서 아닌데. 1. 그렇죠. 20에서 1 빼주니까 답이 그냥 19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F2인지 꼭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아닌 경우도 가끔 나와요. 진짜로. 얘는 지금 F1인 거. 그렇죠. 넣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 빼기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2차 함수로 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 이거 좀 지워도 돼요?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함수라는 거는 그냥 함수예요.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y는 x가 있을 때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죠? y는 gx.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만약에 교점이 0부터 a까지. 그래, a부터 b까지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인버스 x, 위에가 gx니까 f 인버스 x에서 fx를 뺀 거 적분해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gx 자체가 적분이 안 되잖아요. 부정적분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어차피 대칭이잖아. 반만 해서 2배 하지 뭐. fx 가지고. 그래서 y는 x랑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다시 냅둘게요. 누가 큰지 그래프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얘는 x랑 fx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2배로 그냥 가자.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진 않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오히려 얘가 더 많이 나오고요.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한 번씩 얘 대신에 이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67번 한번 볼게요. 얘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넓이가 같다라는 내용도 약간 좀 포함되어 있어요. 자, 67번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3점짜리예요.
자, 미안.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a 빼기 b예요. 자, 굳이 y는 x를 그어가지고 2분의 a, 2분의 b라고 썼어요. 왜?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x로 잘라서 반반으로 그냥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b를 2분의 a 빼기 2분의 b로 해서 2배 가주면 될 텐데 어차피 얘는 자 fx에서 x를 뺀 함수 놓고 본다 그러면은 1과 2에서 근을 가지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는 근. 아예 몰라. 뭐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겠죠. 뭐. 그쵸? fx 빼기 x.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현재 2분의 a가 되겠고요. 요 부분이 2분의 b가 되겠네요. 2차 함수 아니니까 얘는 2차 함수로 정리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a 빼기 2분의 b. 그냥 연속적으로 더해주면 되는구나. 얘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에서 x 뺀 거. 어차피 구간 안에서 fx가 더 크니까 그냥 요대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냥 2배만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를 계산을 어떻게 하지? fx가 2차함수 맞네. 미안해. 2차함수네. 2차함수구나. 2차함수. ax제곱 플러스 b. 자, 그러면 얘는 1,1과 2,2를 다 지나가니까 잠깐만. 1,1이면은 a 플러스 b는 1. 4a 플러스 b는 2. 그래서 a가 3분의 1이네요. b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fx에서 x를 뺐다. 그러면 뭐죠? fx x 뺐으니까 3분의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3분의 2. 그죠? 요것만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긴 부분의 넓이가 아니니까 9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x제곱 3분의 2x에다가 그냥 2만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분의 8 빼기 2 플러스 3분의 4. 계산하면은 9분의 20에서 9분의 18 빼니까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9분의 4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와,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끝났어. 끝났어. 속도와 이동거리.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자, 뒤쪽에 그 넓이를 이용한 대소가 비교니 아니면은 뭐 적분활용 심화, 뭐 복잡한 도형의 뭐 넓이 구하는 내용이니 이런 것들은 일단은 생략할게요. 일단 생략하고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된 거. 개념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큰일 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진짜. 자, 지난번에 했어요. 위치는 시각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속도는 미분. 자, 가속도는 9번 미분. 자, 거리라는 함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속력에 관련된 거. 거리 미분이죠. 자, 그래서 절대값 V. 얘는 속도의 크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가속도를 적분할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분하면은 속도입니다. 속도 적분하면은 위치죠. 자, 그리고 절대값 씌워놓은 게 속력. 이동거리 미분한 게 속력. 속력 그러면 적분하면 이동거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죠. 내가 100km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1시간 움직였으면 100km 이동했겠죠. 그렇죠? 시속 100으로 1시간 갔으면 무조건 100km 갑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속도식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데 넓이를 구해보면 이동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넓이를 구하면 이동거리가 나온다. 다시 한번 위치식을 줬다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서는 속도식을 많이 주게 되는데 자, 만약에 속도식
VT 그래프가 있다라고 칠게요. 자, 얘는 만약에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부정적분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 거예요. 델타 X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델타 X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절대값 적분했다. 그죠? 절대값 적분했다.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S라는 기호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는 A초부터 B초일 때까지 그냥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누적된 이동거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푸냐?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속도식이 나왔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부정적분을 해서 위치식을 좀 구해요. 이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동거리 구할 때나 정적분을 쓰지, 위치 함수는 구할 수 있어서 그냥 나는 그냥 이걸로 더 많이 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걸로 하나만 딱 하나만. 와, 딱 하나만. 어렵지 않은 걸로 간단하게 하나만 가봅시다. 레벨 3를 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겠지? 어렵지 않은 거라 그러면 그렇지. 우와, 너무 아쉽다. 82번 딱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기고 있어. 알았어. 자, 요거는 천천히 정리하고 일단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어차피 이 부분은 메인 파트는 아니고 속도와 가속도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의 반대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연습 좀 더 해볼게요. 자, 일단
맨 처음에 원점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0초일 때 위치가 0이라 그랬고 속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속도식을 굳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렇죠? 그럼 0초일 때랑 2초일 때가 지금 속도가 빵인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치 함수를 구해볼게요. 아니, 그려봤어요. 그러면 얘는 극소고 극대가 될 거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위치 시각이 그래프에서 원점이면 뭐지? 얘인가? 아니, 이 축에 있는 모든 게 다 원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치상 0이면 원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 있는 점이 원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딱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가 A축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지금 다시 원점에 위치한다. 그러면은 물론 정적분을 들어가도 돼요. 아, 0부터 A초일 때까지 속도를 적고 나면 빵 나온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A를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라면은 그냥 위치 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제곱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얘는 0초일 때 0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3초일 때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예 부정적분이 더 편하네요. 왜냐면 어차피 이거 정적분을 해봤자 시간 좀 걸리잖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이 더 편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동거리. 그렇죠? 이동거리. 아, 얘는 지금 6초일 때까지의 이동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물론 이걸 딱 보고 1대 1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6초일 때까지 이동거리인데 만약에 이게 3초일 때까지 이동거리면 참 편할 텐데. 그렇죠? 왜? 2초일 때 위치는 갖다가 집어넣으면 얼마지? 4. 그렇죠? 3초일 때까지는 4만큼 올라갔다가 4만큼 내려오니까 이동거리가 8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6초일 때까지 위치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저 밑에 6초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16 108 마이너스 108이네. 그쵸?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108만큼 더 내려간다고요. 와, 그러면은 4, 4에다가 108 더하면 되네. 얘는 4, 4에다가 108 더해서 얼마지? 116.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풀이는 어떻게 들어간다? 0부터 16까지 절대값 VT, DT. 그래서 16이 아니고 6이지.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그대로 적분.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는 빼서 적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뭘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거리 관련된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치? 너무 아쉽다. 우와, 너무 아쉽다. 우와, 제 목요일부터는 다시 앞에부터 다시 나갑니다. 앞에부터 나가는데 1단원부터 다시 나가고 뒷단원은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 돌아올 때까지만 최대한 한번 연습해봐요. 뒷부분. 고생했어요.